또 중요한 사법개혁법 하나 합니다. 대법원의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한다라고 하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큰 거 하나 추진하는데 큰 화제입니다. 조희대 자진 사퇴를 위한 빌드업 흥미롭게 봐주시고 뒤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언알바가 확보한 판세 보고 드립니다. 저게 왜 판사가 법원행정처는 빠지라고 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법원행정처에도 다 판사들이에요. 근데 왜 판사가 판사한테 빠지라고 했겠냐. 사법관료화의 핵심이 이제 법원행정처고 어느 조직이나 사실은 인너서클을 구성해가지고 그 조직의 꿀자를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나 다 있다고. 네. 근데 법원은 그게 너무 고착화돼서 오래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할 때 저 사람들한테 저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는 검사한테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군사법제도 이거 없애야 된다. 장병 권익보호는 하나도 못하고 그 안에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만 작동하고 있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1999년부터 목 놓아 외쳐와서 1999년부터. 근데 그게 20년이 넘어가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아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공감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20년을 이걸 다 없애고 다 폐지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20년 되니까 조금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나마 2심까지 없어지고 1심 군사법원만 기본적인 형태로 남아있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난번에 박정훈 대령 사건이 있었을 때 군사법원이 영장도 기각하고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기능을 하는 면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하나를 기득권을 뺏어가지고 뭘 없애가지고 바꾼다고 하는 게 똑같은 얘기를 20년을 해야지 되는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누구도 그게 왜 필요한지 설명해봐라. 내 의견에 반박해봐라 하면 반박은 못해. 근데 20년이 걸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검찰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많이들 조바심도 나고 화가 나시겠지만 70년 동안 얘기를 해온 게 왜 지금도 안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예요. 그래요. 사실상.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맞아요. 뼈저리게 느꼈고. 그럼 느꼈고. 이제 한 10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약간의 시행착오나 삐걱거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사실 사법개혁 3법 최근에 통과시켜고 법 왜곡죄가 약간 좀 중간에 망가지긴 수정이, 했지만 네. 수정되면서 축소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발을 뗀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튼 이게 지금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낼 거예요.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들을 지금 네. 만들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은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법부에도 국민주권을 관철시킨다는 겁니다. 입법부, 행정부는 국민주권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요. 사법부는 어떻게 해도 국민주권이 관철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 국민주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법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관의 인사를 예를 들어 프랑스처럼 사법위원회를 둬서 사법위원회는 국민들도 들어갔거든요. 법관의 인사를 그 사법위원회에 준다. 대법원장이 하지 않고. 그러면 국민들이 판사들의 판결을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적인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국민주권을 관철시키는 방식이에요. 국민참여재판 확대하고 그래서 법관의 사실 판단의 영역을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로 바꿔놓자. 이런 것들이 지금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중요한 주시면 얘기예요.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의 권한이 집중돼가지고 저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망한다고 예. 얘기하잖아요. 예. 대법원장 권한에 비하면 그거는 또 그렇죠. 차원이 달라. 맞아요. 우리나라 대법원장 같은 대법원장은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정말 이 대법원장 권한을 국민주권으로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거를 꼭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또 지귀현 또 조희대 같은 판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이가 저렇게 해가지고 나라 망가지고 지네들 망하는 것 같아서 다 없어질 것 같지만 그래서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법원이 좀 조용해. 반발은 세지 않아. 그쵸. 내일 또 중요한 사법개혁법 하나 합니다. 대법원의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한다라고 하는 거의 삭제. 저는 대구로 가는 법을 발의를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어디로 갈지는 정하는 법이 아니라 매우 이상한 법인 거예요. 그치, 네. 서울에 똑같은 헌법기관인 그렇지. 국회도 서울에 둔다는 게 없고 헌법재판소도 위치를 두는 조항이 없는데 대법원만 특이하게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그거 빼내갖고 지방 보내고 거기 맞습니다. 뭐지 공원 같은 거 시민공원 이런 거 만나면 서쪽 국민도 엄청 좋아할 텐데. 아니 작년 말에 이제 대법관
수도권을 증원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한 명당 72평씩 줘야 되니까 돈이 그러니까. 엄청 많이 맞아, 들고 막 이런 그 얘기 나왔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뭐 대구로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대구에서 엄청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야 우리가 이거 우리 최고 법원이 여기 김부겸 온다. 최고 법원이 대구에 온다. 그래서 야 여기 온다면 우리 대구의 위상이 그렇게 높아진다. 이러면서 어디 장소까지 이렇게 막 마련해가지고 막 대구 그래요? 매일신문 막 이런 데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21대 때부터 그걸 주장하면서 법 계속 내고 있었는데 지금 광주에서도 대법원은 광주로 와야 된다. 전주에서도 전주로 와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헌법재판소는 광주법을 냈죠. 그래서 제가 대법원은 남양주로 와라 했다. 대법원이 그건 선뜻 동의하더라고요. 대법원은 이 조항을 둬야 돼. 대법원은 수도권에 두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사법부가 국민주권에 통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법부의 핵심은 독립성이에요. 그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독립성을 얘기하면 안 되고 실제로 법관 개개인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는가를 얘기해야 돼 국민들한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장판사하고 배석판사가 있잖아요. 네. 재판 지금 하는 거 보면 3명이 앉아 있잖아. 근데 재판하는 거 보면 지규현만 욕먹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걔네 둘이 맘먹으면 지규현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해. 다수결로 정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종속돼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도 법원 행정처를 소위 말하는 문민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네,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더 강하게 사법개혁을 밀고 나가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리고 지방선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언론들은 민주당의 역대급 대승을 예고하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보수 결집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의 압승은 민주당이 온전히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국정 지지도에 더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전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가 만들어낸 거대한 태풍이 보수 진영의 깃발을 모조리 꺾어버린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평가나 민주당 지지도는 당시에 그 초현실적인 수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거대한 외부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차가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라는 카드는 분명 대구라는 험지에서 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무거운 창입니다. 언뜻 보면 당장이라도 성벽을 허물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구 경북이 가진 구조적 특성과 보수의 본능적인 결집력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라며 뭉치는 그 끈질긴 이직들의 정치적 관성은 인물론만으로 쉽게 뚫어낼 수 있는 얇은 종이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2018년에 재현을 기대하는 낭만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현실을 비관적으로 직시하고 한 표 한 표를 쥐어짜내는 처절한 절박함으로 무장할 때만이 이 기울어진 지형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구돼 선거를 바라보는 머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